자, 기본서를 한번 보죠. 책에 이제 앞에 뭐 20페이지 이하에 보면은 막 절차들이 나와 있죠. 이런 것들은 처음에는 보실 필요 없고 나중에 공부하시고 나서 요거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 비슷한 자료들은 제가 다 나눠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일단 놔두시고, 그 다음에 페이지는 24페이지 총칙이라고 되어 있고 뭐 재정 목적 되어 있죠.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 6개의 법률이 있다라고 했죠. 부동산 공법이라는 과목 안에는 그 6개의 법률 중에 첫 번째 나오는 게 지금 보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계법입니다. 그래서 1번에 뭐 재정 목적은 좋은 말 써져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용어의 정의, 국계법에서 용어의 정의는 제가 각 파트에 가서 따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따로 보실 필요가 없고, 일단은 제가 이제 국계법의 목차를 먼저 정리를 해볼 건데, 오늘 방금 받으신 프린트 있죠? 저는 원래 이제 수업을 할 때 항상 이쪽에 목차를 써놓고 하는데, 우리가 칠판이 조금 작다 보니까 제가 목차는 따로 프린트로 나눠드렸습니다. 그래서 괜히 아까 점집에 가가지고 부적 같은 거 쓰지 마시고 이걸 몸에 지니고 다니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 부적 쓸 돈 있으면 소고기 사드시고 저 맛있는 거나 사주고 그러십시오, 제발. 그 부적 한 장 한 10만 원씩 할 텐데. 그래서 그게 이제 국계법의 목차인데, 일단은 목차부터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그래서 이 국계법은 먼저 이 법에서 규율하고자 하는 대상은 우리나라 전체 국토를 대상으로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래서 국토 전체를 대상으로 먼저 계획을 수립하는 거죠. 그 다음에 공법은 규제법이라고 했으니까 계획으로 국토 전체를 규제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뒤에 이용을 하는 행위에 관해서 규제를 하겠다라는 거. 이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해서 이 국계법은 크게는 계획이랑 이용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거기 목차에도 보시면은 선 계획, 그 다음에 후 이용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크게는 계획이랑 이용 이렇게 나눠져 있고, 자, 계획으로 먼저 규제를 하겠다라고 했으니까 첫 번째는 각종 행정 계획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나오는 게 광역도시 계획. 광역도시 계획은 둘 이상의 관할구역에서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 요게 광역도시계획이라고 합니다. 광역도시계획. 자, 11월, 12월 달에 하긴 했는데, 일단, 자, 했던 것들 다시 할 건데, 앞으로 공법에서 광역, 이런 말이 들어가는 거 있죠. 이거 나오면 무조건 둘 이상입니다. 둘 이상. 광역은 둘 이상을 의미합니다. 둘 이상. 예를 한번 들어보면은, 부산, 광역시가 있죠. 광역시. 여기 광역이란 말이 들어가 있죠. 그럼 이것도 광역은 뭐라고 했죠? 둘 이상. 그래서 광역시는 둘 이상을 의미합니다. 둘 이상. 광역시들은 뭐 부산 광역시뿐만 아니라 다른 광역시들도 둘 이상을 의미하는 건데, 이 둘 이상이 뭐냐면 밑에 기초지자체가 2개 이상 있습니다. 부산 진구, 동래구, 해운대구 등이 모여가지고 부산 광역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광역시에서 둘 이상이라는 건, 자, 부산이 광역시가 되기 전에는 부산 뭐였죠? 직할시였죠. 직할시와 광역시가 될 때 뭐가 들어오죠? 기장군이 편입이 되죠. 그래서 부산시와 기장군 2개가 합쳐져서 광역이란 말을 붙이는 겁니다. 울산도 울주군, 대구는 달성군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죠. 인천은 강화군 이런 것들이 포함이 돼서 광역. 그 다음에 뭐 서울 같은 데는 지하철을 광역전철 이렇게, 광역전철.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지하철들은 서울 안에만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고 경기도랑 서울을 왔다 갔다 하니까 이걸 광역전철 이런 식으로 해서 앞으로 공법에서 광역 나오면 무조건 둘 이상. 이 둘 이상이 뭔지는 제가 나중에 광역도시계획 설명드릴 겁니다.
광역도시계획. 그래서 광역도시계획은 둘 이상의 관할구역에서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다라는 거. 그 다음에 나오는 계획이 뭐냐면 도시, 군 계획입니다. 이 도시군 계획은 관할 단위로 수립하는 계획입니다. 관할이 뭔지는 조금 이따 할 겁니다. 그래서 도시군 계획은 관할 단위로 수립하는 계획으로서 이 도시군 계획을 다시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첫 번째는 도시, 군, 기본 계획. 자, 도시군 기본 계획 역시 도시군 계획의 일종이니까 도시군 계획은 어디서 만드는 계획이라고 했죠? 관할. 도시군 계획은 관할에서 수립하는 계획이고 광역도시 계획은 둘 이상의 관할구역에서 수립하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도시군 계획은 관할 단위로 수립하는 계획이다. 그래서 도시군 계획의 일종인 도시군 기본계획 역시 계획은 관할에서 수립합니다. 관할에서 이 관할에서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 요게 도시군 기본계획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써놓고 보니까 광역도시계획이랑 도시군 기본계획의 공통점이랑 차이점이 나오는데, 자, 첫 번째 차이점은 계획을 만드는 곳이 다릅니다. 광역도시계획은 어디서 만드는 거죠? 둘 이상의 관할구역에서 수립하는 계획이 광역도시계획. 근데 도시군 기본계획은 어디서 만들죠? 관할에서. 이게 첫 번째 차이점. 그 다음에 광역도시계획이랑 도시군 기본계획의 공통점은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게 방향을 제시하는 게 요게 공통점. 자, 그럼 여기서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들의 특징을 알아볼 건데, 여러분의 새해 목표는 뭡니까? 시험에 합격해야겠죠? 그럼 시험에 합격이라는 목표를 처음에 세울 때 합격을 해야겠다라는 목표를 세우고 나서 처음부터 오늘은 뭐 공부하고 내일은 뭐 공부하고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합격에 대한 방향을 설정을 합니까? 아니면 일단 학원에 나가고 처음에 학원에 나갈지 동영상을 들을지를 고민을 하겠죠. 그 다음에 학원은 나가기로 했으면은 학원은 어떤 학원을 다닐지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할 테고, 그 다음에 학원을 결정을 하고 나면은 학원에 나오면서 공부를 어떻게 해나갈지 그런 것들을 계획을 세울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자, 처음부터 아주 구체적으로 학원에 나와가지고 이번 주에는 뭐 공부하고 이렇게 계획을 세웁니까? 아니면 처음에는 시험에 합격하자라고 계획을 세웁니까? 합격하자라는 방향을 세우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방향을 제시할 때 처음에 방향을 설정할 때에는 아주 구체적으로 방향을 설정합니까? 추상적으로 설정합니까? 추상적으로. 그래서 광역도시계획이나 기본계획은 역시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니까 옆에 아마 목차 옆에 써져 있을 겁니다. 추상적으로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다 라는 겁니다. 이렇게 추상적으로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기 때문에 추상적인 계획이다. 그 다음에 공법은 무슨 법이라고 했죠? 규제법. 자, 그러면은 국가나 지자체가 일반 국민보다는 우월한 지위에서 규제를 가할 때는 추상적으로 해야 될까요? 구체적으로 해야 될까요? 구체적으로 해야겠죠. 내가 어떠한 행위를 할 수 있는지 할 수 없는지를 아주 명확하게 누구나 알 수 있게끔 구체적으로 규제를 해야 됩니다. 근데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들은 추상적으로 만듭니까? 구체적으로 만듭니까? 추상적으로. 즉, 이 추상적인 계획으로는 규제를 할 수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규제를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이런 것들을 뭐라 부르냐면 일반 국민에 대해서는 구속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비구속적 행정계획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비구속적 행정계획이다. 그러니까 일반 국민에 대해서는 구속력이 없고 행정청 내부만을 구속하는 계획입니다. 행정청 내부만을. 그 다음에 이 똑같은 말이 처분성이 없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처분성이 없다. 이렇게. 그 다음에 아까 비구속적이다라는 건 일반 국민에 대해서 효력이 없는 거지 행정청 내부만을 구속하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아무런 효력이 없다라면 만들 필요가 없지만 행정청 내부에서 다른 구체적인 계획들을 만들 때 이런 것들이 지침이 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국민에 대해서는 구속력이 없다라는 걸 비구속적이다라고 하고 행정청 내부만을 구속한다라고 해서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대내적 구속력을 가진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외적으로는 효력이 없지만 대내적으로 행정청 내부만을 구속하기는 한다라는 거. 이게 다 똑같은 말입니다. 추상적 계획,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은 추상적 계획이고 이걸 가지고는 규제를 할 수가 없고 이런 계획들을 비구속적 행정계획이다. 처분성이 없다. 대내적 구속력을 가진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시험에 나오는 건 이러한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은 일반 국민에게는 효력이 없죠. 그래서 이러한 계획을 대상으로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 이걸 줄여서 행정쟁송이라고 합니다. 행정소송이랑 행정심판을 합해서 행정쟁송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들은 행정쟁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는 게 결론입니다. 시험에는 이게 나오죠. 예. 그래서 뭐 광역도시계획이나 기본계획이 행정쟁송의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게 이제 시험 문제인데 이렇게 추론을 해 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광역도시계획이나 기본계획 이런 것들은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고 이러한 계획들을 수립할 때에는 추상적으로 해서 추상적인 계획으로는 일반 국민을 규제를 할 수 없으니까 이걸 다른 말로 비구속적 행정계획이다. 처분성이 없다. 대내적 구속력을 가진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광역도시계획이나 기본계획으로 인해서 나의 권리 등을 침해받았다는 이유로 행정쟁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라는 거. 나의 권리를 침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요거 비구속적 행정계획이니까 일반 국민에게는 어떠한 효력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은 행정쟁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는 게 결론입니다. 자, 그러면 자 공법은 규제법이라고 했죠. 규제법인데 이러한 추상적인 계획만 가지고는 규제를 할 수 없으니까 이걸 구체적으로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이 구체적으로 만드는 계획을 도시 군 관리계획이라고 합니다. 도시군 관리계획. 자, 도시군 관리계획도 도시군 계획의 일종이죠. 그럼 이거 어디서 만들까요? 관할에서. 수립하는 계획으로서 추상적인 기본계획으로부터 지침을 받아서 이 기본계획을 구체화하는 것. 이게 바로 도시군 관리계획입니다. 즉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기본계획으로부터 지침을 받아서 수립을 합니다. 지침을 받아서. 그러면은 자 관리계획을 통해서 구체화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걸 말로만 구체화하는 게 아니라 관리계획을 통해서 어떠한 내용들이 구체화되는지가 나와야 됩니다. 그게 그 밑에 보면 음영 처리된 박스 안에 6개 나오죠. 그게 관리계획으로 구체화되는 내용입니다. 관리계획으로 구체화되는 내용. 그래서 제가 평소에는 다 쓰는데 프린트 나눠드렸으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죠. 첫 번째 용도지역, 용도지구죠.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의 지정이나 변경에 관한 계획. 용도지역이라는 게 뭐냐면 뭐 여러분도 들어봤을 법한데 주거지역, 상업지역 이런 것들을 용도지역이라고 합니다. 용도지역. 그 다음에 용도지구는 아마 못 들어보셨을 겁니다. 뭐 고도지구 이런 거 들어보셨습니까? 그런 게 있습니다. 고도지구 이렇게 그런 것들을 용도지구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거기 용도구역이라고 써져 있습니까? 용도구역의 지정이나 변경에 관한 계획. 그러니까 1번, 2번을 합해보면은 용도지역, 지구, 구역의 지정이나 변경에 관한 계획이 바로 관리계획으로 구체화되는 내용입니다. 관리계획으로 구체화되는 내용. 세 번째는 기반시설. 뭔지 아시죠? 도로, 철도, 항만, 공항, 뭐 수도, 하수도 이런 것들 기반시설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한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에 관한 계획.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이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이나 변경 내지는 지구단위 계획에 관한 사업. 여섯 번째는 입지규제 최소구역의 지정이나 변경,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에 관한 사항. 이 6가지가 관리계획으로 구체화되는 내용. 그 페이지에 있는 것 중에 시험에 나올 만한 건 그거. 다음 중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되는 사항이 아닌 것은, 다음 중 관리계획의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다음 중 관리계획의 내용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그런 식으로 출제를 합니다. 그 6가지에 해당하는 거, 해당하지 않는 거 찾는 거. 이렇게 해서 자 1번에 보면은 용도, 지역, 지구 내지는 2번에 용도, 구역
구역의 지정이나 변경에 관한 계획.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쓰진 않겠습니다. 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다섯 번째는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이나 변경, 지구단위 계획. 여섯 번째는 입지규제 최소구역의 지정이나 변경,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 요게 관리계획으로 구체화되는 내용이다라는 거. 오케이. 그러면 관리계획이 뭐냐면 도시군 관리계획이라는 건 용도지역, 지구, 구역 이게 관리계획이 아닙니다. 용도지역, 지구, 구역이 관리계획이 아니라 용도지역을 지정하거나 용도지역을 변경할 때 그냥 막 할까요?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하게 될까요? 용도지역을 지정할 때 주거지역 같은 걸 지정할 때에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 절차가 계획이라는 형태로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계획이라는 형태로. 이 계획이 뭐냐면 도시군 관리계획입니다. 도시군 관리계획. 그러니까 용도지역이 관리계획인 게 아니라 용도지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절차가 계획이고 이 계획이 바로 도시군 관리계획이다라는 거. 도시군 관리계획. 그 다음에 관리계획은 기반시설이 관리계획이 아닙니다. 기반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것에 관한 계획, 그게 관리계획입니다. 즉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정비하거나 개량할 때 일정한 절차를 거칠 텐데 그 절차가 계획이고 그 계획이 뭐라는 거죠? 관리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그 다음에 4번은 일단 놔두시고 5번에 지구단위 계획구역, 이 관리계획이 아닙니다. 지구단위 계획이 관리계획이 아니라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것에 관한 계획 내지는 지구단위 계획이 관리계획입니다. 즉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일정한 절차를 거칠 텐데 그 절차가 계획이고 그 계획이 뭐라는 거죠? 관리계획. 마찬가지 입지규제 최소구역이 관리계획이 아니라 입지규제 최소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절차가 관리계획입니다. 관리계획. 그러니까 관리계획이라는 건 용도지역, 지구, 구역 등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절차,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정비하거나 개량하는 절차, 그 다음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절차, 그 다음에 입지규제 최소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절차가 관리계획입니다. 그래서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에서는 우리는 뭘 배울 거냐면 절차를 배웁니다.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절차,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절차,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절차를 배웁니다. 자,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절차다. 도시군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절차를 배웠죠. 도시군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절차라는 건 뭐냐면 용도, 지역, 지구, 구역 이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절차가 아니라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을 지정하는, 변경하는 그 절차가 바로 도시군 관리계획의 수립 절차입니다. 그 다음에 기반시설 이 관리계획이 아니라고 했죠.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정비하거나 개량하는 절차가 관리계획. 즉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절차를 배울 거고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절차를 배울 거고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절차를 배울 건데 관리계획 수립하는 절차를 배웠다라는 건 우리는 뭘 배운 거냐면 용도지역, 지구, 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절차를 배운 겁니다.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정비하거나 개량하는 절차를 배운 거고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절차를 배운 겁니다. 그러면 용도지역을 지정하는 절차랑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하는 절차는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죠. 이 6가지. 그러니까 관리계획으로 그 음정 처리된 박스 안에 있는 거 있죠. 이 6가지를 하는 절차는 다 똑같이 이걸로 하는 거. 관리계획으로. 그러니까 용도지역을 지정하는 절차도 관리계획이고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하는 절차도 관리계획이라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는 절차도 관리계획이고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을 수립하는 절차도 관리계획 그 6가지를 하는 절차가 싹 다 동일하게 관리계획입니다. 관리계획. 그러니까 그 6가지를 배우기 전에 먼저 뭘 배우는 거냐면 공통사항들 용도지역을 지정하는 절차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하는 절차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절차가 다 똑같죠. 관리계획으로 하니까 이 공통사항들을 먼저 빼서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뭘 배우냐면 자 용도지역을 지정하는 절차는 배웠죠. 뭐 어떻게 하냐면 관리계획 수립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관리계획으로. 용도 구역을 지정하는 절차도 관리계획으로.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절차도 관리계획으로. 공통사항들을 빼서 여기서 배우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뭘 배우냐면 용도 지역이 뭔지, 용도 지구가 뭔지, 용도 구역이 뭔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용도 지역을 지정하는 절차, 용도 구역을 지정하는 절차를 빼서 먼저 배우는 겁니다. 요걸로 관리계획으로. 그리고 나서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절차,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절차,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하는 절차는 먼저 배웠으니까 그 뒤에 각각 용도 지역이 뭔지, 용도 지구가 뭔지, 용도 구역이 뭔지를 하나하나 배우는 겁니다. 그 박스 안에 있는 것들. 이렇게. 그러니까 먼저 이러한 것들을 하는 절차를 먼저 빼서 배우고 그 다음에 각각이 무슨 어떤 것들인지. 그러니까 제가 전에도 한번 비유를 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신라면, 삼양라면, 진라면, 제가 좋아하는 무파맛. 얘네들 라면이죠. 얘네들을 끓이는 절차는 같습니까? 다릅니까? 라면 끓이는 절차는 같다라는 거죠. 그게 뭐냐면 관리계획. 그래서 먼저 관리계획에서는 라면 끓이는 절차부터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나면 신라면은 무슨 맛인지, 삼양라면은 무슨 맛인지, 진라면은 무슨 맛인지 이런 것들을 각각 배우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관리계획에서는 라면 끓이는 절차를 배우고 그 다음에 각각의 라면이 어떤 맛인지 요거를 배우게 됩니다. 근데 제가 4번 개발 사업이나 정비 사업에 관한 계획은 아직 말씀을 안 드렸죠. 그 4번은 왜 빼놨냐면 용도 지역, 지구, 구역 등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절차는 관리 계획이 맞는데 도시 개발 사업을 하는 절차는 관리 계획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정비 사업을 하는 절차도 관리 계획이 아닙니다. 즉 거기에 보면은 개발 사업이나 정비 사업에 관한 계획이라고 돼 있죠. 즉, 요 4번도 관리계획, 그 음영 처리된 박스 안에 있으니까 다음 중 관리계획의 내용에 해당하는 것은,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할 때 개발 사업이나 정비 사업에 관한 계획, 요거 관리계획의 내용 맞습니다. 즉, 라면이 맞다 이 말입니다. 라면은 맞지만 다른 라면들이랑 얘네는 끓이는 절차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관리계획의 내용이냐 아니냐 물어보면 이거 맞습니다. 개발 사업이나 정비 사업에 관한 계획은 관리계획이 맞습니다. 다만 개발 사업을 하는 절차는 다른 용도 지역, 지구, 구역 등을 지정하는 절차랑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 개발 사업을 하는 절차는 어느 법에서 정하냐면 도시개발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법에서. 절차가 다르니까. 그 다음에 정비사업 역시 관리계획의 내용은 맞습니다. 대신에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을 하는 절차는 다른 용도 지역을 지정하는 절차랑 다르기 때문에 어디서 정하냐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서 정합니다. 그러니까 개발 사업이나 정비 사업에 관한 계획이 관리 계획의 내용이냐 아니냐 물어보면은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죠. 개발 사업이나 정비 사업에 관한 계획은 관리 계획의 내용에 해당합니다. 대신에 개발 사업을 하는 절차는 도시개발법에서, 정비 사업을 하는 절차는 정비법에서 따로 규정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즉 개발 사업이나 정비 사업은 짜파게티라고 했죠. 짜파게티 라면 맞습니까? 근데 다른 라면들이랑 끓이는 절차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니까 짜파게티 끓이는 절차는 도시개발법에서, 팔도 비빔면 끓이는 절차는 정비법에서 규정을 하는 겁니다. 라면은 맞지만. 그래서 다음 중 관리계획의 내용에 해당하는 것은 할 때 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관리계획의 내용 맞습니다. 대신에 이 절차들이 다른 것들과는 다르기 때문에 각각 개발법과 정비법에서 따로 규정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공법의 대부분의 내용, 거의 절반 가까이, 국계법에서 12문제 나오고 그 다음에 개발법에서 6문제, 정비법에서 6문제, 다 더하면 24문제 있죠? 그게 거의 대부분이 이 관리계획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관리계획. 그래서 국계법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이 관리계획부터 출발하는 거니까. 그래서 안에서부터. 그 다음에 이러한 것들로 관리계획으로 구체화되는 내용이 바로 그 6가지. 그리고 여기까지 공통사항들 보면은 계획이란 말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여기까지를 우리나라 국토를 계획으로 규제하는 계획 규제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국토를 먼저 계획으로 규제를 했죠. 그리고 나면 뭐 하죠? 이용하는 행위를 규제한다라는 거. 해서 자, 이 뒤에 이제 우리나라 국토를 이용하는 행위를 규제를 하는데
우리나라 국토를 개인이 이용하는 행위를 개발행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법에서 정하는 일정한 개발 행위 등이 있습니다.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토속 채취 등의 행위들이 있는데 이러한 행위들을 할 때에는 행정청이 뭐 하겠다는 거죠? 규제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토를 이용하는 행위를 개발행위라고 하고 그러한 행위들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규제를 하는데 그 규제의 형태가 허가입니다. 즉 법에서 정하는 개발행위들을 하려고 할 때는 그냥 할 수는 없고 허가받고 하는데 이걸 묶어서 개발행위 허가라고 부르는 개발행위 허가. 이렇게 그래서 국계법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국계법의 내용들 처음에 계획으로 규제하고 뒤에 이용하는 행위를 규제하는데 계획 규제에 나오는 게 광역도시계획, 그 다음에 도시군 계획, 그리고 도시군 계획은 다시 두 가지로 구분하죠. 도시군 기본계획이랑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이렇게. 그 다음에 광역도시계획이나 기본계획은 둘 다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니까 추상적 계획 해서 이걸 가지고는 규제를 할 수가 없고 결론적으로 행정쟁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는 게 결론. 그 다음 이걸 구체화하기 위해서 추상적인 기본계획으로부터 지침을 받아 수립하는 계획이 뭐죠? 도시군 관리계획. 그래서 관리계획 역시 도시군 계획의 일종이니까 관할에서 추상적인 계획을 구체화합니다. 그 구체화되는 내용이 그 밑에 있는 6가지. 용도지역, 지구, 구역의 지정이나 변경,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 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이나 변경, 지구단위 계획, 입지규제 최소구역의 지정이나 변경,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 그 6가지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구체화된 내용. 그거 뭐 굳이 안 외우셔도 됩니다. 제가 100번도 넘게 말할 거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렇게 계획으로 규제하고 나면 뒤에 이용하는 행위를 규제하겠다라는 거. 그래서 이용하는 행위를 개발행위라고 부르고 어떠한 규제를 받냐면 허가받고 합니다. 그걸 묶어서 개발행위 허가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우리가 배우는 국계법이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요 목차는 이제 지울 겁니다. 그런데 요거 그 옆에 놔두시고 항상 목차가 여기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내가 어디쯤을 배우고 있는지를 확인하시면서 따라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 공법 안에는 6개의 법률이 있다라고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른 과목들보다는 양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민법 같은 게 6개가 들어있는 겁니다. 민법 같은 게 부동산 공법 안에. 물론 각각의 법률이 민법보다 양은 작지만 그 민법 비슷한 과목이 6개나 들어있으니까 이제 일단 양이 많아서 상당히 좀 어렵게 느껴지는 거죠. 이렇게. 근데 그런 많은 양들을 정리를 하기 위해서는 좀 체계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중에 무슨 공법 체계도 하면서 무지하게 팔고 있죠. 그런 거 전혀 사실 필요 없습니다. 체계도가 뭐냐면 오늘 나눠드린 그 6장, 3장 그게 답니다. 거기다가 살 붙여서 만들어 놓은 게 그 체계도라고 파는 책들입니다. 그리고 그 시중에 팔고 있는 체계도보다 훨씬 더 좋은 자료를 제가 전반기 특강 때 나눠드릴 거니까 전혀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뭐 열심히 쓰시는 분들 계신데 쓸 필요도 없습니다. 가만 듣고 있으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쓸 필요도 없고 그냥 가만 앉아가지고 강의 어떻게 하는지 보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판사하는 자료들도 제가 특강 자료에 다 나눠드릴 거니까 일단은 목차부터 보셔가지고 그렇게 법이 구성이 되어 있고 내가 오늘 지금 배우는 내용이 어디쯤을 하고 있는지 그렇게 해서 많은 양의 내용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머리에 지식을 막 때려 넣는 게 아니라 머리에다가 방을 만들어 놓고 그 방에 각각 오늘은 광역도시계획이면 오늘 배운 내용은 요 방에 오늘 기본계획 하면은 기본계획은 다른 방에 이렇게 그래서 비슷비슷한 내용들이 계속 나올 겁니다. 그런 것들을 정리를 해서 넣지 않으면은 막 헷갈립니다. 그래서 그 정리를 하는 기준이 되는 게 지금 나눠드린 그 목차입니다. 목차를 기준으로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24페이지부터 해서 쭉 나오는데 용어들이 이 용어들은 제가 뭐 나중에 말씀드리겠다라고 했는데 자, 일단 가로 1번에 광역도시계획이라는 게 나오죠. 24페이지 광역도시계획은 아까 저는 2 이상의 관할구역이라고 했는데 그 2 이상의 관할구역을 뭐라 부르냐면 광역계획권 이렇게 부릅니다. 광역계획권. 이게 무슨 말인지는 제가 광역도시계획 가서 설명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 뒤에 보면은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 그 다음 도시군 계획은 특별시, 광역시, 시군의 뭐라고 되어 있죠? 관할구역. 그래서 도시군 계획은 관할구역에서 수립하는 계획이 바로 도시군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특광시군이 무슨 뜻인지도 조금 이따가 다 말씀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관할구역에 대해서 수립하는 공간 구조와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으로 도시군 계획은 두 가지로 구분되죠. 기본계획이랑 관리계획. 도시군 계획 안에는 도시군 기본계획도 있고 도시군 관리계획도 있고 이렇게 구분을 한다라는 거. 해서 그 밑에 도시군 기본계획은 역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의 관할구역에서 수립하는 기본적인 공간 구조와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으로서 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이 기본계획으로부터 지침을 받아서 만드는 계획이 바로 관리계획입니다. 옆에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의 개발, 정비 및 보전을 위해서 수립하는 토지 이용, 교통, 환경, 경관, 안전, 산업, 정보, 통신, 보건, 복지, 안보, 문화 등에 관한 다음의 계획을 말한다 라고 해서 그 관할구에서 수립하는 좀 구체적으로 쭉 써져 있죠. 그래서 이게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옆에 박스 안에 6개 그게 관리계획을 통해서 구체화되는 내용들. 거기 음영 처리된 박스 안에 있는 거랑 똑같죠? 그 2번에 보면은 개발제한구역, 시가와 조정구역, 도시자연보호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이라는 게 나올 겁니다. 그게 용도구역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은 들어보셨죠? 우리 그린벨트라고 부르는 거. 그걸 용도구역이라고 합니다. 용도구역. 이렇게. 그 다음에 뭐 지구단위 계획, 입지규제시설구역 이런 것들을 다 말씀드릴 겁니다. 나중에. 그 다음에 7번에 아까 우리 관리계획으로 구체화된 내용 중에 3번에 보면은 기반시설이 있었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반시설이 뭐다라고 하면은 뭐 대충은 알고 있지만 법에서는 기반시설의 종류를 이렇게 구분합니다. 크게는 7가지 시설로 구분합니다. 뒤에 보면 또 좀 더 있습니다. 해서 교통시설, 공간시설, 요통, 공구시설, 공공문화, 체육시설, 방제시설, 환경, 기초시설, 보건, 위생시설 이렇게 7가지 시설로 구분하고 이런 시설들마다 해당하는 기반시설의 종류가 그 안에 나와 있죠. 요것도 이제 나중에 다 할 겁니다. 그 다음에 8번, 9번 뭐 이런 것들 쭉쭉쭉 넘어갑니다. 근데 14번 공공시설이라는 게 있죠. 요거는 이제 뒤에 안 나오니까 제가 지금 여기서 언급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공공시설이라는 건 도로, 공원, 철도, 수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밑줄 하나 넣죠. 공공용 시설.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이런 말이 있다 정도만. 중요한 거 아닙니다. 뒤에 안 나오니까 지금 설명드린 거고 공공시설은 그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용 시설을 공공시설 이렇게 부릅니다. 그 다음에 국가계획 나오죠? 자, 우리 아까 목차에 썼던 계획들이 광역도시계획, 그 다음에 요 밑에 있는 게 도시군계획, 그리고 이 도시군 계획은 다시 기본계획이랑 관리계획 이렇게 구분하죠. 그리고 이 광역도시계획보다 더 상위 계획이 국가계획입니다. 국가계획. 그리고 이 계획들은 상하관계를 가집니다. 상하관계. 그래서 국가계획 한번 보면은 중앙행정기관 밑줄하시고 중앙행정기관. 법률에 따라 수립하거나 국가의 정책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립하는 계획 중 기본계획이나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될 사항이 포함 동그라미. 그러니까 수립하는 사람은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각부 장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앙행정기관이 수립하는 계획 중에 요거 도시군 계획 중에 기본계획이나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될 사항이 그 계획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걸 국가계획이라고 합니다. 국가계획. 이렇게. 그리고 이 계획들은 이런 체계를 가집니다. 상하관계. 최상위 계획이 국가계획, 그 밑에 광역도시계획, 그 밑에 기본계획, 그 밑에 관리계획. 이렇게. 그 다음에 용도지역 이런 것들도 다 뒤에서 설명드릴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런 것들 됐고, 그 다음에 뭐 도시의 지속 가능성 및 생활 인프라 수준의 평가라고 돼 있죠. 29페이지. 그래서 평가권자 해가지고 자 파란색으로 돼 있는 건 따로 언급은 안 드릴 겁니다. 국장은 도시의 지속 가능하고 균형 있는 발전과 주민의 편리하고 쾌적한 삶을 위해서 도시의 지속 가능성 및 생활 인프라 수준을 평가할 수 있다. 자, 도시의 지속 가능성 및 생활 인프라 수준을 평가하는 사람이 누구라고 돼 있죠? 국장. 국토교통부 장관은 우리 책에 엄청나게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는 국장이라고 줄여 읽겠습니다. 이렇게 국토교통부 장관. 그래서 요거 누가 평가하는지 그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도시의 지속 가능성 및 생활 인프라 수준을 평가하는 사람이 국장이다라는 거. 그다음 4번에 보면은
국가계획,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군 계획의 관계 등 이렇게 돼 있죠. 도시군 계획의 지위라고 돼 있는데 1번이랑 4번을 묶을 거고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1번이랑 그다음에 가로 4번에 요 두 가지를 묶을 거고 가로 2번, 3번을 같이 볼 겁니다. 가로 2번, 3번 먼저 보죠. 30페이지. 자, 여기 지금 여기 써놓은 계획들은 각자 상하관계를 가진다라고 했죠. 그러면은 여기 국토 전체에 대해서 국가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러면은 국토 중에서 광역도시계획은 둘 이상이라고 했죠. 둘 이상에 관하고요. 그러면은 이런 지역에서 계획을 수립하는 게 광역도시계획. 그 다음 국토 전체 중에서 둘 이상에서 수립하는 게 광역도시계획인데 요 둘 이상 안에 있는 하나의 관할 구역에서 수립하는 계획이 도시군 계획인 겁니다. 그러면은 국가 전체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했고 그 안에서 수립하는 둘 이상을 묶어서 만드는 광역도시계획. 요거는 국가계획과 다르게 수립할까요? 국가계획에 맞게 수립할까요? 그렇죠. 국토 전체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해놨으면은 그 안에서 수립하는 이런 광역도시계획들은 상위계획, 국가계획에 부합하게끔 만들어야 됩니다. 그다음 뭐 우리가 사는 곳으로 한번 해볼까요? 부산, 울산, 뭐 그다음에 경남 이런 것들을 묶어가지고 경상남도 이런 데서 뭐 메가시티를 만든다 그러죠? 뉴스에서 들어보셨습니까? 부산, 울산, 경남, 뭐 메가시티 이런 것들. 이렇게. 그래서 지금 지하철들을 계속 울산까지 막 확장을 하고 있고 그렇죠. 이런 것들을 하나의 통근거리 이렇게 수도권처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동남권 개발 사업이에요. 동남권. 그러니까 자, 부산, 울산, 뭐 여기 양산, 김해, 뭐 창원 이렇게 있는데 광역도시계획은 부산, 울산, 양산, 김해, 창원 이런 것들 전체에서 만드는 계획을 광역도시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두 개 이상의 관할구역이 묶여 있는 거죠. 근데 이거 좀 더 자세하게 나중에 설명드릴 겁니다. 근데 도시군 계획은 부산에서 만드는 계획, 울산에서 만드는 계획, 즉 따로따로 만드는 계획입니다. 이렇게 관할구역에서. 근데 광역도시계획에서 부산부터 울산, 양산, 김해, 창원까지 통과하는 지하철을 이렇게 만들자라고 한 거죠. 근데 부산에서 계획을 만들면서 광역도시계획은 분명히 지하철을 이렇게 만들기로 했는데 부산에서는 나는 지하철을 이렇게 만들래 라고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도시군 계획보다 위에 있는 광역도시계획에서 전체가 이 사람들이 전체 합의해서 계획을 지하철을 이렇게 만들자라고 합의를 해놓은 겁니다. 그럼 부산시장도 계획을 만들 때 지하철을 이렇게 만들어야지 라고 해야지 이 광역도시계획과 다르게 지하철 설치계획 같은 걸 수립하면 안 되겠죠. 부산 안에서 따로 이렇게 만드는 건 상관이 없겠지만 이러한 계획을 위에 만들어 놓은 계획에 부합하게끔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 이러한 행정계획들은 상하관계를 가지는데 하위 계획을 수립할 때는 항상 상위 계획에 부합하게끔 수립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상위 계획의 내용과 하위 계획의 내용이 다를 때에는 상위 계획이 우선합니다. 해서 가로 2번 볼까요?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군 계획과 국가계획과의 관계라고 돼 있죠. 그러면은 자,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군 계획 요 두 가지죠. 광역도시계획이랑 도시군 계획, 그 다음에 국가계획 요걸 비교하는 겁니다.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계획이랑 국가계획 중에 뭐가 더 상위 계획이죠? 그러니까 광역도시계획이나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국가계획에 부합하게끔 수립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상위 계획에 부합하게끔. 그래서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군 계획은 국가계획에 부합되어야 하며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군 계획의 내용이 상위 계획인 국가계획의 내용과 다르죠. 그럼 뭐가 우선하죠? 상위 계획인 국가계획이 우선한다라는 거. 이렇게. 이 경우 뭐 이런 것들은 참고로 읽어보시고 가로 3번 똑같은 겁니다.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계획과의 관계. 자, 그러면은 지금은 요 두 가지를 비교하는 거죠. 광역도시계획이랑 도시군 계획. 뭐가 상위 계획이죠? 그래서 도시군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뭐에 부합하게 수립해야 될까요? 광역도시계획. 그러면 만약에 내용이 다르면 뭐가 우선하죠? 광역도시계획. 해서 보면은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 대해서 수립하는 도시군 기본계획은 그 광역도시계획에 부합되어야 하며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된 곳에서 기본계획을 만들 때에는 광역도시계획 상위계획에 부합하게끔 수립합니다. 근데 만약에 내용이 다를 때에는 뭐가 우선하죠? 광역도시계획이 우선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가로 2번, 3번이 똑같은 겁니다. 앞으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상위 계획에 부합하게끔 수립을 해야 되고 상위 계획이랑 하위 계획의 내용이 다를 때에는 상위 계획이 우선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가로 1번 보시죠. 앞에 페이지. 가로 1번에 도시군 계획의 지위라고 돼 있죠. 도시군 계획의 지위. 자, 도시군 계획이라는 건 기본 계획, 관리 계획 두 개를 다 말하는 겁니다. 도시군 계획은 기본 계획이랑 관리 계획으로 구분한다라고 했으니까 그냥 도시군 계획 이렇게 하면은 요 두 가지. 그래서 맨 앞에 도시군 계획 밑줄 하시고.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의 관할 구역에서 수립되는 밑줄 하죠.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의 이용까지만. 마지막 줄에 계획의 기본이 된다 밑줄. 그러니까 자, 도시군 계획은 관할 구역에서 수립하는 계획입니다.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에서 수립하는 계획인데 이 도시군 계획은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의 이용, 개발 및 보존에 관한 계획의 기본이 된다. 그러니까 국계법 말고 다른 법에서 그 관할 구역의 토지의 이용이나 개발, 보존에 관한 계획을 만드는 거죠. 그럴 때에는 도시군 계획을 기본으로 해서 수립을 해야 됩니다. 이거 보고 계획 만들라 이 말입니다. 이렇게 관할 구역을 발전시켜 나가겠다라는 계획을 수립했으니까 여기에 맞게끔 다른 법률에서 계획을 수립해라 이 말. 이렇게. 그다음 페이지. 가로 4번. 도시군 기본 계획과 부문별 계획의 관계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기본 계획이라는 말이 나와 있으니까 요때는 요 도시군 계획 중에 요것만 도시군 기본 계획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시군 계획 하면은 요 두 가지 다. 근데 기본 계획 하면은 도시군 계획 중에 이것만. 그러니까 1번이랑 4번을 지금 보는 이유는 이거 그냥 말장난 칠 수 있으니까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 지금 한 것 중에 중요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는 건 아니고 그 아까 6가지 그건 중요합니다. 음량 처리된 박스 안에 있는 6가지 그건 중요한데 나머지는 그냥 뒤에 안 나오니까 언급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가 관할 구역에 대해서 다른 법률에 따른 환경, 고통, 수도, 하수도, 주택 등에 관한 밑줄 부문별 계획. 부문별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거기 뒤에 밑줄 기본 계획에 부합되게. 그러니까 다른 법률에 따지는 토지의 이용, 개발, 보전에 관한 계획의 기본이 되는 건 도시군 계획. 부문별 계획을 수립할 때는 기본 계획에 부합하게끔. 그러니까 말장난 칠 수 있으니까 그냥 한번 봐두시라 이런 말. 이렇게. 그 다음에 자 이제 이것까지가 용어의 정의고 나머지 제가 용어의 정의에서 말씀 안 드렸던 것들은 이제 뒤에서 다 할 겁니다. 그래서 2장에 도시군 계획 등 나오죠. 이제 계획으로 국토를 규제하는 겁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나오는 계획이 뭐였죠? 광역도시계획. 그래서 제 1절 보면은 광역도시계획이라고 돼 있죠. 그 다음에 1번에 보면은 행정계획이라고 돼 있죠. 행정계획. 자, 행정주체가 일정한 행정활동을 위한 목표를 설정하고 상호 관련성이 있는 행정수단의 조정과 종합화를 통해 그 목표를 정한 장래의 시점에 있어서 보다 좋은 질서를 실현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 기준 또는 설정 행위를 말한다. 됐습니다. 이런 거 절대 시험에 안 나옵니다. 일단은 행정계획이라는 것, 즉 우리가 배우는 부동산 공법은 법의 분류에서 보면은 크게는 행정법의 영역에 들어갑니다. 행정법. 그러니까 행정법이라는 건 행정주체. 이 행정주체를 행정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다른 말로 국가나 지자체. 행정주체와 행정객체 사이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 행정법입니다. 행정객체가 이제 바로 일반 국민이 되는 거죠. 일반 국민. 그래서 아까 공법에서 국가나 지자체가 일반 국민보다는 우월한 지위에서 규제를 가한다라고 했죠. 공법은 그런 것들이고 행정법이라는 건 행정주체의 행정활동에 대해서 행정객체가 어떠한 상호작용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규율하는 걸 행정법이라고 합니다. 행정법. 이런 것들은 모르셔도 됩니다. 그래서 아까 부분에 보면은 구분에 이런 행정계획은 크게 두 가지 비구속적 행정계획이랑 구속적 행정계획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들은 아까 구속력이 있다고 했습니까? 없다고 했습니까? 그래서 광역도시계획이나 기본계획 이런 것들이 비구속적 행정계획이 되는 겁니다. 비구속적 행정계획. 그래서 주체는 행정관청 동그라미 일반 국민 X. 그 지금 31페이지 보고 있죠? 그 표? 막 책 좀 마음대로 넘기지 마시고 정신 사나워서 그러니까 행정관청 내부를 구속하긴 하지만 일반 국민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라는 거. 근데 구속적 행정계획은 행정관청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에 대해서도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다음에 다른 이름 해서 똑같이 비구속적 행정계획이랑 똑같은 말이 내부 구속적 행정계획, 즉 대내적 구속력을 가진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일면적 계획 뭐 이런 것들은 됐습니다. 그 다음에 구속적 행정계획은 대내적, 즉 행정청 내부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도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성격, 뭐 행정명령 이런 것들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절차 이런 것들은 조금 이따 할 거고 주민의 의견 청취도 조금 이따가. 그 다음에 마지막에 행정쟁송 대상 여부라고 돼 있죠. 아까 비구속적 행정계획은 행정쟁송의 대상이 안 된다. 행정쟁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국민에 대해서는 일정한 규제를 가하지 않았으므로, 그러니까 일반 국민에 대해서는 어떠한 효력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행정쟁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는 게 결론입니다. 근데 당연히 행정쟁송의 대상, 구속을 받았으므로 당연히 국민은 사건을 구제받기 위해서 행정쟁송이 가능하다. 자,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내가 이렇게 토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관리계획으로 구체화되는 내용 중에 세 번째가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계량이었죠? 자, 내가 토지를 가지고 있는데 관리계획으로 이런 도로를 만들겠답니다. 내 땅 위로 도로가 지나가죠. 이거는 구속력이 발생한 겁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만약에 위법한 절차로 이러한 도로 설치 계획이 수립이 됐다. 그러면은 내 땅이 나중에 좀 있으면 수용당하게 생겼으니까 행정쟁송을 제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도로가 설치하기로 결정을 했을 때 이럴 때에는 구속력이 발생했으니까 요거 행정쟁송의 대상이 된다라는 거. 이렇게 권리구제 절차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그 표 맨 위에 칸에 비구속적 행정계획 옆에 보면은 가로 안에 광역, 기본, 종합 이런 말이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런 단어들이 들어가는 계획들이 대부분 비구속적 행정계획이다라는 뜻입니다.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뒤에 가면은 정비 기본계획, 리모델링 기본계획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계획들이 일반적으로 비구속적 행정계획이다라는 거. 이렇게 해서 뭐 팁에 썼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32페이지 보면은 뭐 종류 나오는데 그런 것들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 2번 광역계획권의 지정이라고 돼 있죠. 여기서부터가 이제 광역도시계획입니다. 광역도시계획. 그러니까 1번에 있던 것들은 행정계획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이고 여기서부터가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인데 여기서부터 조금 쉬었다가 보도록 하죠.